안녕하세요. 남경주입니다. 우리 전통문화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전통문화만이 갖는 매력과 소중함을 체험하는 시간, 전통체험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각 민족마다 그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대변하는 독특한 노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에게도 있죠. 그 노래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전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죠. 젊은 소리꾼이십니다. 김용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꾼 김용호입니다. 자, 김용호 씨, 네. 네, 반갑습니다. 이 전통을 체험하고 온 그 네. 젊은이들의 시간에 초대가 되셨는데 우리 소리의 그 지킴이로서 감회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판소리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아주 재밌고 그리고 아주 제대로 배웠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분도 전통문화의 면모를 찾고자 하는 우리 시대 젊은이입니다. 류시연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새천년을 두고 문화의 시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새천년에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문화는 어떤 걸까요? 아마도 우리의 전통 문화를 기본으로 거기에 우리 색깔을 다시 한번 곱게 입힌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요, 우리의 그 색깔이 예쁘게 든 우리의 문화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새롭게 열릴 천년은 더욱더 다양한 문화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이 우리 전통 문화야말로 그런 다양한 문화 속에서 중심이 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전통 문화를 어떤 젊은이들이 체험을 하고 돌아왔는지 함께 보시죠. 소리꾼의 구성진 소리는 흥보가의 박타는 대목을 타고 있다. 조선 후기 크게 번성한 판소리는 서편제, 중고제, 동편제 등으로 나뉘는데 그중 동편제는 매듭새가 분명하고 기교를 부리지 않아 웅장하고 씩씩한 맛이 나는 소리다. 동편제의 시조 성흥록에서 아들 성우룡으로 계승돼 김정문 그리고 남은 명창 강도근에게 이어진다. 동편제의 호방한 남성적인 멋은 남도의 향토적인 선율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1999년 가을 경희대학교에 전운이 감돈다. 근원지는 학생회관의 합창단 연습실. 이겼어. 선배를 이기니까 그렇게 좋아? 뭘 위한 가위바위보인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순간의 선택이 귀중한 최선의 기회를 결정짓는다. 승자의 환호와 패한 자들의 탄식을 뒤로하고 경희대학교 합창동아리 글리의 멤버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화합한다. 소리 높이 외쳐라. 마음을 모으듯 화음을 맞춘 합창곡은 6명을 위한 출정가가 된다. 손을 맞잡고서 다 함께 노래 부르세. 잔을 가득 채워서. 친구들을 이기고 가서 되게 미안하고요. 친구들을 이긴 만큼 제가 친구들 못까지 열심히 배워서 오겠습니다. 판소리를 예전부터 좀 배우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와서 너무 기쁘고요. 열심히 해보고 오겠습니다. 전지현 경희대학교 합창단 글리를 대표해서 제가 글리를 빛내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어서 오십시오. 화면을 보니까 아주 그냥 각오들이 대단한데 경희대학교 합창동아리 글리입니다. 이름이 참 독특해요. 글리가 무슨 뜻이에요? 저희 글리는요. 네. 사전적으로 그냥 환희, 기쁨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네. 근데 저희 합창단이 글리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이유는 그게 원래 3, 4부 합창이라는 그런 고유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합창단이 글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합창단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판소리를 체험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뭐 우리 소리를 가깝게 접해본 적이 있었나요? 음악 가제로 판소리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음. 그때는 공연을 숙제로 생각을 하고 보러 갔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분.
그냥 저는 어쩌다가 뭐 공짜로 표 생기면은 누구랑 같이 시간대로 같이 가고 그런 예. 거 뭐 지나가다 라디오 듣고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 김영우 씨, 네. 글쎄요, 이게 좀 사실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교육 현장에서 교육되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예. 그리고 이 학생들이 뭔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해도 학교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간에 어떤 우리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 영화 서편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서편제라는 용어는 사실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또 동편제라는 소리는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다릅니까? 동편제 소리 같은 경우는 남성적이고 어떤 꿋꿋한 맛.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직접 체험하고 오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동편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서편제다 그러면은 여성적이면서도 좀 이렇게 섬세한 부분을 그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서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소리의 그 성질, 뭐 그렇죠. 소리의 그런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군요. 그 조용필 씨도 이 판소리를 배우고 나서 소리가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경희대학교 그 합창 동아리 글리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노래를 하는 어떤 그런 서클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원에 갔을 때 굉장히 그 생각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에 대해서 이 기회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거든요. 예. 판소리는 그냥 뭘로 이루어져 있다. 판소리에는 춘향과 뭐 흥보가 이런 것 등이 있다. 이렇게 말했지 판소리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설레임도 있었겠군요. 예. 네. 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미지의 세계를 탐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미지의 세계인 이 판소리를 배워보니까 그 안에 뭐 특별한 게 숨겨져 있던가요? 예전에는 판소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랐는데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니까 조상님들의 생활에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보니까요, 그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전라도 소리거든요. 예. 근데 경상도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쨌는데 이런 경상도 말을 쓰면은 그 전라도 사투리를 표현해야 되는 그 판소리가 좀 어려웠을 텐데 뭐라고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 별로 그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고 혼나는 건 아니 혼나는 건 없을 거예요. 이게 판소리 하면서 말을 알아듣기 쉬웠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보다는 이제 지방 사람이 오히려 지방 말을 알아듣기 쉬웠고요. 그다음에 또 전라도 친구가 많이 있어서 훨씬 더 이제 판소리 뜻을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예, 자 그래요.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동편제, 판소리 그 동편제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우리 그 경희대학교 합창 동아리 글리 여러분들하고 직접 한번 가보시죠. 처음엔 가을꽃이 핀 들길을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 나섰지만 동편제를 만나기란 쉽지 않았다. 동편제란 목소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익혀야 한다는 뜻일까. 그러나 9갈래로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를 제압하듯 힘있게 소리를 뽑아내는 이가 호련히 합창 동아리 앞에 나타나니 그분이 바로 우릴 여기까지 안내한 명창 전인삼 선생이었다. 저 바위를 때려서 쩌렁쩌렁 울려야 내 마음에 든단 말이죠. 그 물소를 이기고. 동편제의 소리로 안내해줄 전인삼 선생도 예술이꾼이 그랬듯이 가끔 폭포를 찾는다. 그래? 아, 판소리를 배우고 싶다. 아, 좋죠. 꼭 배워야 돼. 노랑머리도 배우고. 저 친구 몇 학년인가? 1학년입니다. 근데 어쩜 머리를 노랗게 들였어? 네,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그래, 하고 싶으면 해야지 뭐. 자네도 물들고 겉멋을 쫓아 머리를 물들였어도 소리를 배우러 먼 길을 온 젊은이들이 전 선생은 대견스럽다.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합창하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또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판소리 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는 득음이에요. 득음. 소리를 얻는다는 것이죠. 근데 얻는다는 게 이게 이제 뭐 피상적. 영원히 사랑한다던 그 맹세 함께 영원히 사라져. 폭포 소리를 반주 삼아 이제 곧 득음을 찾아 나선 글리의 합창과 동편제의 환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려 한다. 판소리의 고장 남원. 지리산 자락 비전 마을엔 동편제의 시주로 불리는 성흥록 생가터비가 세워져 있다. 성흥록은 활달한 창법의 동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 선생으로 인해서 판소리에 뭐 동편제니 서편제니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합창 동아리들이 동편제 소리와의 첫 만남을 시작한다. 일명 용소라고도 하는데 목 열고 배꼽 아래 단전에 배에다 힘을 주고 입을 크게 벌려서 먼저 소리를 익히기 위한 첫 단계 발성을 시작한다. 잘하네. 이 물소리보다 여러분들 소리가 커서 귀에 딱 들리게. 아주 소리가 좋은데요. 직접 해보니까 어땠어요? 시작. 저 장소에서 하니까는 더 잘 되는 것 같던가요? 그래도 뭐 좀 딱 자연 막 바위도 있고 물도 흐르고 하니까 마음이 일단 좋으니까 그리고 괜찮았고 저기가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떤 명창분이 소리를 한번 하실 때마다 이렇게 콩을 하나씩 던지셨대요 그 물 속에다가. 근데 나중에 한참 있다 보니까 콩이 서말이나 그 콩이 모아졌다고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럼 그 콩이 몇 개예요? 동편제 소리는 발성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동편제 소리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우겨내는 소리다. 조금 밀어서. 야. 이쁘게 하지 말고. 우겨내는 소리란 내뱉듯이 밀어내는 소리를 말한다. 모아내는 성악 발성에 익숙한 합창단원들은 처음부터 고비를 맞는다. 도착 직후 연습이 끝난 밤 시간에 찾아간 곳은 남원 시내에 있는 선생의 전수관. 경상도 산세는 아니요 웅장하게 사람이라면 정직하라 산세. 이제 막 입문한 나이 어린 제자라지만 합창 동아리들에겐 넘볼 수 없는 큰 스승과 같다. 산세는 산이 순순하게 사람 우린 언제나 저 뒷자리에라도 앉아볼까나. 올라자 서보면 천둥 꿈의 군대서 원래 박수보다는 추임새를 해야 된단 말이지. 얼씨구! 얼씨구! 좋다! 좋다! 안일이라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판소리는 이렇게 소리꾼의 흥을 돋구는 추임새와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대사인 안일이와 소리로 구분돼 불려진다. 야, 우리의 도전 과제는 흥보가. 박을 타고 난 후 부자가 된 흥보가 좋아라 하는 대목이다. 시작! 어찌요 저기서 이상 소리가 난다. 웃지 마. 자, 우리 클리 식구들만 해봐. 뭔 소리야?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도록 소리를 질러보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 자, 자신 있게 한번 해봐. 동산아! 시작! 동산아! 오빠들 왜 그러세요? 제발 누가 좀 말려줘요. 자, 시작! 예, 아니 어린 학생들이 참지 못하고 막 웃음까지 터뜨리는데 여러분들 막 아니 어떤 소리 내는 게 장난하네. 어떤 게 힘들었어요? 평소에는 저희 오선지에는 익숙한데요. 다시 한번. 듣기만 하고 따라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냥 해내려니까. 예, 듣기만 하고.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구전심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자, 하! 동산아! 자, 동산아!
안 올라가는구나. 동산아! 동산아! 너는 펑펑 들어가. 그래도 너무 당당하게. 죽이 아니면 살리는 소리야. 알았냐? 같이 해봐. 서희. 우지마! 너는 천지. 아이고 이 기가 막힌 제자들 좀 보쇼. 이거 확실히 노란머리들이고 오면 다르구나 이거. 너는 천지. 너는 천지. 그렇다고 해줘. 자 우리 학생들 봐. 동산아 너는 천지. 시작. 제 판소리에서 요구하는 소리는 청이 높은 목소리다. 동산. 때문에 남자보단 여자가 판소리를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점차 남자 소리꾼이 사라져가는 것,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전수반에도 여학생이 많아 보여요. 여학생이 12명이고요. 남학생이 6명이라 들었거든요. 그래도 거기서는 상당히 전수반에 많은 와서도 벌써 몇 수라더라고요. 시간째. 남학생 숫자가 그래요? 소리는 돌째치고 자세만으로도 힘겹다. 그다음에 쿵딱딱 판소리의 장단은 북장단. 북장단은 소리에 기를 닦아주는 역할을 한다. 쿵쿵 척이야. 척은 뭐냐면 이 왼손 궁평과 채편의 딱을 시내에서 떨어진 수련원에서 야간 보충 수업이 이어진다. 여기선 마음껏 소리를 낼 수 있다. 동산아! 동산아! 너른 천지! 야, 훨씬 나아졌어요 소리가. 저희가 연습할 시간이 6시간 정도 연습을 더 했거든요. 네. 느낌이 밤늦도록 조금 오긴 계속된 왔고. 소리 공부 덕에 조금은 자신이 붙었는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다시 생각지 못한 강적을 만나게 됐다. 대화를 창으로 하나 봐요. 수 있고 대누궁 처방자 이리저리 건너가 그냥 늘 들어서 저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소리를 늘 들으니까. 글쎄 이런 답가를 들으면 꼬마 소리꾼이 기죽을 놈지.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게 뭔 노래예요? 좀 오 이쁘다 야 판소리하고 잘나 오 이뻐서 판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것에 머리를 물들이고 랩을 흥얼거려도 우리 것을 잊지 않고 찾아 나선 젊은이들이다. 전인삼 선생은 오늘 밤 마음이 든든하다. 하나 해봐. 이따금 소리꾼이 묵고 간다는 옛 관사가 숙소로 정해졌다. 조심해. 동편제와 첫 만남을 가진 오늘 하루의 흥분이 쉬 가라앉지 않는다. 조그만 애들도 막 그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감동도 느껴지고 뭐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엄격하시면서 무서운 것 같지만 그런 거에서 좀 뭐 자존심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좀 느꼈어요. 자존심? 어떤 막 자존심? 우리 문화에 대한 막 아까 차 같이 타고 가면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자부심. 내가 자부심이라고 그랬잖아. 아니야 자부심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좀 음이 안 올라가니까 가사를 쓰잖아요. 근데 그 음악까지 진짜 올려보고 싶어요. 그냥 목소리로. 선생님 댁에 가서 이렇게 배우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가 되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어렵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상하게 좀 마음에 좀 와닿는 게 그런 게 있었어요. 내일은 좀 더 합창 동아리들은 동편제와의 첫 만남에 모두들 가슴 설레고 있었다. 내일의 만남을 네, 아주 잘 봤습니다. 도착한 첫날부터 정말 강행군이었는데 근데 그 산속에 막 올라갈 때 넘어지신 분이 우리 홍은비 예.
양이죠? 예. 바위는 괜찮았어요? 자연을 훼손한 건 아닌가? 너무 아파서 예. 걷지도 못하겠는데 선생님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소리를 쫓아가야 하니까 또 일어나서 또 걸어야 됐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하여간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몇 시간이나 했어요, 하루에? 첫날 가자마자 선생님께서 너희들은 너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3박 4일이 좀 너무 짧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도 중간중간에 막 하고 선생님이 저기 화면에는 안 났는데 막 좀 겁을 많이 주셨어요. 되게 무서울 때는 무서우셔가지고 하여튼 뭐 시간 있을 때마다 뭐 밥 먹을 때 하고 차 타고 갈 때 하고 뭐 걸어가면서도 하고 계속 저거만 불렀어요. 여기서 소리를 한번 이렇게 내보면 어떨까? 과연 얼만큼 달라졌는지. 저희도 한번 함께 한번 들어보죠. 같이 예, 여기 방청객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들어보시죠. 하나, 둘, 셋. 뭐 일단 느낌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 저 그런데 정도면 대단한 예, 거예요. 쉬운 게 그 아닐 왜 거예요. 제일 처음에 가서 동산하? 네, 동산하하고 계속 외치는데 그 동산하라는 그 말이 어느 대목에 나오는 말이에요? 흥부가 박스 세제통을 탈 때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세제통을 탈 때 그 집이 지어져요. 그래서 그때 하는 소리에서 흥부가 기뻐서 하는 소리입니다. 흥부가 세 번째 박타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이 근데 동산하가 감탄사라는 얘기입니까? 아, 감탄사는 아니고요. 네. 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자그마한 동산이 있잖아요. 네. 산에 예. 나름 산에 아, 그 산의 둥그런 아래. 그러니까 아주 좋다라는 명당자리를 표현하는 그 대목을 동산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렇군요. 그럽니다. 아, 그런 뜻이 담겨 예, 예. 있었군요. 아까 제가 표정을 봤어요. 표정이 거의 아니 진짜 너무 그 판소리를 잘하니까 얼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몇 살이었어요? 진영이 이름이 진영인데요. 예. 걔가 큰 딸인데 진영이 6살이에요. 6살. 6살. 그런데 왜 이렇게 잘해요? 그 친구는요 말보다 왠지 창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시는 거를 그냥 어릴 때부터 듣고 저절로 그냥 몸에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야. 저희가 기가 당연히 죽죠. 청음을 통해서 득음을 했군요. 네. 판소리 하면은 판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게 그 소리하고 안일이하고 뭐 발림이라고 예, 예,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임새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런 걸 다 배우고 왔으니까 네. 혹시 우리 김용우 선생님께서 멋진 소리를 보여주시면 네. 앉아 계신 분들하고 추임새 같은 걸 이렇게 넣어보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용우 씨에게 박수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리 오느라 헛고 놀자. 너무 빨라요. 이리 오느라 헛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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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아메도 내 사랑아. 이 부분에서는 들어가면 안 돼. 그렇죠. 지금 아주 잘하셨어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말과 말 끝나는 대목에서 들어가고 그리고 말이 계속 연결지어질 때는 가능하면 추임새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물론, 그런데 예, 정말 하는데 막 신이 나가지고 예, 그 사이에도 막 들어가고 싶고 그러면 예, 그럴 때는 이런 방법보다는 얼씨구 좀 길게 내세요. 아. 얼씨구 좋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추임새가 창자의 노래를 정말 더 빛내줄 수가 있고 아니면 소리를 망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객들하고의 그 의미 정말 중요합니다. 추임새. 예, 자 수고해 주신 김용우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판소리가 갖는 매력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독특한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이런 그 장르는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어떤 그런 그 형태의 공연 형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서양 음악에서는 이렇게 막 멋지게 아리아를 부르고 있는데 예.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절대로 끼어들 수 없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요. 우리나라의 그 관객 수준도 높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추임새도 아무 때나 넣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관객이 그 무대를 이해하고 그 적절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굉장한데요. 정말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판에서 벌어진 그 노래이기 때문에 정말 주건이 한 사람이 앞에서 안일을 하면 그렇지. 그리고 노래를 하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추임새가 들어가 줘야 노래도 저절로 나오고. 잘했다. 그렇죠. 네. 예, 잘했다 이런 추임새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일단 그런 식의 관객과 창자가 하나가 되는 하나의 호흡을 가졌을 때 비로소 멋진 판소리 무대가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렇듯 그 우리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참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한 매력은 이 소리의 그 어떤 질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리 판소리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도 척 들으면 이게 판소리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 나름의 어떤 독특한 발성법이 있거든요. 예. 그 발성법 아마도 들으면 알지만 사실 이게 정확히 과학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청중을 지고 흔드는 소리꾼의 판소리 마당. 소리꾼이 자유자재로 구사해내는 목소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외국의 팝싱어. 조금만 들어봐도 우리 소리꾼과는 큰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클래식 성악가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모아내는 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들리는데요. 바로 벨칸토 창법이라는 겁니다. 역시 소리꾼의 목소리와는 아주 다르게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서 여러 역할을 소화해내야 하는 소리꾼의 껄껄한 목소리는 다른 목소리들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판소리 소리꾼과 성악가의 목소리 차이를 음향학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성악가는요, 말할 때와 노래할 때 각각의 주파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은 지금 말했을 때랑 노래 불렀을 두 상황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 성악가의 경우는 노래 부를 때만 사용하는 특별한 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할 때와 그냥 말할 때의 목소리가 아주 다르게 들리는 거죠. 그럼 판소리 창자의 경우를 볼까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소리꾼은 말할 때나 창을 할 때, 심지어 성악곡을 부를 때도 비슷한 주파수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할 사항은 지금 그 창하시는 분이 말할 때랑 그다음에 그 창할 때, 그다음에 다른 성악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기본 주파수가 거의 똑같다고. 판소리는 목에다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힘을 줘서 소리를 하는 소리다. 그래. 흔히 말하기를 그냥 목을 쥐어 짠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다가 중점을 두니까 자연히 공명을 안 시키는 거예요. 공명은. 소리꾼은 아예 성대를 바꾸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한 소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감정을 넣어서 애절한 한의 소리부터 어깨춤이 나는 흥의 소리까지 표현하게 되는 거죠.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판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노래할 때나 말을 할 때 소리의 특징이 똑같고 성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 말할 때, 노래할 때 좀 뭔가 다르다. 네. 예, 그런 그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가 뭐였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악을 할 때는 뭐 두성이나 흉성 이렇게 울려내는 공명을 해서 내는 파트가 다르거든요. 예. 근데 우리 노래는 이 성대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다 같은 소리로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 쉽다고 할 수 있지만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판소리 같은 경우는 목에 굳은 살이 만들어질 때까지 소리를 내고 또 내고 예. 그래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발성법을 그러니까 해서 득음의 과정까지 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아리 글리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 합창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판소리의 발성의 차이와 그다음에 이 서양 발성의 차이를 실제로 체험을 했을 것 같은데. 합창을 할 때는 호흡을 할 때 숨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딱 터트리면서 내는데 예. 판소리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호흡을 그냥 평상시 있는 그 호흡에서 이렇게 배 힘을 줘서 딱 이렇게 뱉어내는 소리가 들어요. 뱉어내는 소리를 해서 되게 그렇게 그런 차이를 가지고 극복하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배우는 과정에서. 예. 합창 공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실내 공연이고 이제 소리를 내면 이제 소리가 앞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다시 그 공연장의 벽을 막고 이렇게 다시 들리는 그런 예. 소리가 되게 맑게 들리는데 저희 판소리 배울 때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면
그러니까 그 산에 있는 나무에게 소리가 맞고 다시 돌아오고 메아리 울림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막 그냥 몸에 쌓인 것 같은 모든 것을 그냥 소리를 질러가지고 소리가 이쁘게 나는 거는 아무 필요가 없고 그냥 질러서 모든 것을 그냥 다 털어버린다. 그 정도로 예. 아주 시원했어요. 분명히 뭔가 다른 그런 점이 있는 것 글쎄 같습니다. 말이에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소리를 위한 소리라기보다는 소리를 지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화가 되는 인간 자신을 위한 소리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참 좋네요. 네. 힘있게 소리를 내니까 그 내부에 쌓여 있는 그 먼 그런 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뱉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봤던 그 화면에서의 모습하고 지금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훨씬 더 이렇게 화사하는 굉장히 그런 느낌을 정신적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경주 씨. 예. 근데 그렇게 이렇게 모든 게 다 내려간다면 저는 먹은 것도 이렇게 다 소화가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땠어요? 연습을 한창 하면요 소리를 막 빽빽 지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막악 쓰더니 완전히 막 독을 막 내뿜듯이 막 그렇게 내짖거든요. 그러면 배가 금방 꺼져요, 진짜. 칼로리 소비가 빨리 되는지 금방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혹시 예. 살 좀 빠졌나요? 살은 더 찌고 왔는데. 아니 근데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공연할 때 대사를 많이 하면 배가 금방 꺼져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뭐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이어트. 근데 실제로 이게 노래를 전문으로 하게 되면은요 복식 호흡을 하기 때문에 예.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자꾸 나와주는 거예요. 배가 소리 하시는 분 중에 날씬한 분 별로 못 봤죠. 그게 다 다이어트를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노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가 나오는데 만약에 전문가가 아닌 취미로 예. 만약에 판소리를 하겠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루에 조금씩만 네. 그 연습을 하게 된다면 판소리 다이어트 교본도 곧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지금요 갑자기 조용하던 방 청석에서 예. 마구 탄성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다이어트 소리가 나오자마자. 예. 네. 자 어쨌든 그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그 합창 동아리 글리 여러분들이 처음에 갔을 때 좀 소리가 좀 어색했지만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그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또 소리가 달라졌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날 아침 야, 굉장히 잃는 합창 시간이에요. 동아리들의 산책길은 곧 소리를 익히는 연습 마당이 된다. 아니, 지금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가 않았는데 몇 시쯤 됐어요? 새벽 5시 정도 됐어요. 5시요. 저희 돌아오는 날까지 새벽 5시에 연습을 했어요. 어제 배운 대로 야. 꼭꼭 씹듯 소리를 해본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스승에게 배운 소리로 개인 공부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독공이다. 벽장 따라하기 제자는 독공을 통해 판소리에 맞는 성대로 훈련시켜 나간다. 소전이야. 아침 첫 일과로 전인삼 선생은 동아리들과 우시장에 들렀다. 이놈도 아주 잘생겼다. 소리 배우러 온 학생들과 우시장엔 웬일이실까? 저기 있네, 재용이 머리. 아랫배 힘주고 다리 열고. 소름 소리를 익혀라. 자연스러운 복식 호흡이다. 그지? 복식호흡을 하는 거야. 똑같아, 사람 소리. 저렇게 복식으로 소리를 해야 돼. 선생은 학생들에게 소름 소리를 듣게 하고 싶었다. 와 요즘 아니 숙녀들 앞에서 웬 실례요? 가자. 소에게서 배울 것은 호흡만이 아니다. 바로 우공의 느긋한 걸음걸이. 나제 교회 양반이야. 소리꾼은 발림이라 하여 기본 춤사위를 익히는데 소걸음은 이 춤사위의 기본이 된다. 소리꾼들이 소리를 키우기 위해 폭포를 찾았다면 이 토굴 공부는 자기가 한 소리를 자신의 소리를 듣기 위해 찾는 곳이 있다. 바로 토굴이다. 사람의 목구멍을 연상시키는 이런 굴에서 옛 소리꾼들은 명창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엉덩이 틀어. 뭐야?
죄송합니다. 선생님 편집에서 잘라내지 않았어요. 알겠어. 토굴에서의 수업에 모두들 열심이다. 이렇게 컴컴한 토굴에서 쭈그리고 앉아 혹은 물가의 바위 위에서 동편제 소리와 만난 며칠간은 모두의 가슴속에 뜨겁게 흐르고 있는 우리 것에 대한 애정과 감동을 새삼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옛 소리꾼들과도 함께 했을지 모를 토굴 안의 청중이 추임새를 넣고 있었다. 전 선생의 제자와 함께 연습이 계속된다. 나이 어린 전수관의 제자들이 청중으로 자리를 잡았다. 처음과는 사뭇 달라진 표정. 쑥스러운 웃음 대신 제법 다듬어진 소리가 나오는 듯한데 자리를 함께한 어린 학생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서툴른데 어제보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오늘 소리하는 거 보니까 성의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성의가 있다. 네. 잘하신 것 같고요. 너무 소리를 밀고 나가는데 끊어지는 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점은 좀. 허라 농부야 말들어 허라 농부야 말들어 서마지기 놈뱀이가 반달망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였다. 논뱀이에서도 구성지게 한 소리 뽑아 올리면 황금 들녘과 어찌 그리 잘 어울리는지. 남원에서 소리란 것은 어쩌다 오래된 LP판에서 듣게 되는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닌 살아 숨쉬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었다. 반달만큼 남았네 어라 농부야. 점심거리는 스스로 해결해 보기로 했다. 그것도 남원의 명물 미꾸라지로. 이렇게 팍팍 밟아야 한다고? 야, 고기 조그만 거밖에 없잖아. 세게 밟아, 세게. 세게 다 도망가. 그동안 익힌 실력으로 소리를 질러 친구들을 응원해 보는데 이야, 저거 완전히 자연산이에요. 예? 저희가 직접 잡았어요. 아니, 아직도 저런 수로에 저렇게 미꾸라지들이 남아 있어요. 와, 저 싱싱한 거 봐요, 아주. 예. 건들지 마요. 얌전히 다음 들어가고. 빨리 잡아 올려놔요. 종이랑 어머니 기가 맥혀. 선생님의 춘향가가 절정에 달했다. 아, 저것이 우리 것이구나. 감히 추임새를 넣을 생각도 하지 못한다. 미꾸라지가 추어탕이 되어 점심상에 올랐다. 야, 저거 직접 잡은 걸로 끓인 추어탕. 아주 맛있네. 정말 맛있었겠어요. 판소리엔 소리만 있는 게 아니다. 허리서. 그대로 허리서. 판소리를 배우는 과정에는 다양한 동작을 익혀야 자, 한다. 거기서 뒤집어. 아, 이거 참 떨어뜨리는 것도 익혀야 하나요? 이렇게 지었고 딱 고수고 알았지? 부채를 갖춰둔 폼이 그럴듯하지만 쉽사리 손에 익진 않는다. 동편제 소리와 만난 또 하루가 저물었다. 이제 얼마 시간이 없는데 소리는 익숙해지질 않고 초조한 마음에 선생님의 제자를 스승으로 모셨다. 각장정 판소리 판장 완장
남자와 여자는 청이 달라서 각각 나눠서 연습 중이다. 며칠 만에 소리를 배우겠다는 게 터무니없는 욕심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화 찾아 지화 찾아 박흥보가 문정걸씨 그리스도 문정걸씨 그리시자 문정걸씨 그리스도니 정섭이의 목이 잠겼다. 내일이면 젊은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전 선생도 밤늦도록 학생들과 마주 앉았다. 선생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소리를 이해시키고 싶다. 내일이면 동편제 소리와 다시 헤어진다. 사랑망을 나가보니 깍장장 판소리 반자 짧은 만남이 아쉬워서일까? 동아리들은 마치 이별을 아쉬워하듯 혼신의 힘을 다해 소리를 연습한다. 문정걸씨 책장까지 놓여있고 벽장 따라 우리 소리를 배워보겠다고 떠나던 그 아침처럼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소리와 헤어져 귀경길에 오를 수 있을까? 남원을 떠나기 전 지난 며칠간 배운 흥보가를 풀어낸다.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진 청중들 앞이다. 소리를 배우느라 쉬어버린 목소리는 이내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밤낮 없이 동편제와 사귀었던 지난 며칠간의 멋진 만남의 기억들은 앞으로 동아리들에게 밝은 창문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의 것으로 향한 작지만 활짝 열린 창으로. 네, 우리 글리 여러분들, 저기 이 6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그 연습할 때 또 특히 그런 진지한 자세가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아주 좋은 체험을 하고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 목이 나중에는 많이 잠겼어요. 거의 이런 소리만 나왔는데 어떤 분이 제일 목이 많이 잠겼었어요? 그리고 공연할 때도 또 계속 목이 잠겨 있었나요? 예, 제가 제일 목이 원래 잘 막 소리만 지르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예. 더 막 지르고 그러니까 금방 막 한 이틀도 안 돼서 목이 쉬었고 공연할 때도 목이 쉬어가지고 저는 완전히 보통 재홍이랑 저는요, 재홍이도 목이 갔는데 이제 거의 우리가 하는 음악으로 좀 한 옥타브 낮춰서 거의 4명하고 다르게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 판소리를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공연장도 자주 찾겠지만 이번에 경험하고 온 느낌들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의 전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험했다는 게 정말 뜻깊고요. 예. 정말 저희가 대학생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이런 대학생인데 이런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을 먼저 알고 또 그거를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기회를 통해서 전통을 많이 체험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알렸으면 합니다. 예. 전통 문화에 한 발 다가서는 것. 그럼으로써 이 전통 문화를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기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판소리를 꼭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듣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또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요, 우리 전통 가락들을, 우리 전통 소리들을 다루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익숙하게 익혀서 점점 전통 소리를 찾게 된다면 언젠가는 노래방에서도 판소리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정말 좋겠네. 예. 근데 항상 선생님들을 만나 뵈서 알겠지만
항상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판소리뿐만이 아니라 풍물도 좋고 탈춤도 좋고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모든 우리 전통 문화를 실제로 방학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정말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판소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다듬어낸 문화라 하더라도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소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고리로서 오래오래 남아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경희대 음악 합창 동아리 글리 여러분들의 동편제 소리로 흥보가 중에 세 번째 박타는 대목을 들으면서 저희들은 그만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산아 너는 천지 팔회 노아 웬 남치고 안팎 중문 소슬 때문에 벽장 가라이 조르시고 좋다 한석지기 논문서와 천석지기 방문서며 백가구 종문서가 가득 떡국이 쌓여있고 사랑방을 나가보니